예,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예, 퇴근하고 목이 이제 많이 간 것 같아서 예, 기분 좋게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쓴 자서전도. 저는 일을 다니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예, 제 직장 동료들, 그리고 또 이제 고향에서 온 친구, 예, 안 좋은 소식들 들려오니까 일을 하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주변의 상황 때문에 예,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제 저랑 제가 일하는 조리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예, 조리원이 어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이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겠죠. 예, 그분들도 이제 나이 지숙한 분들이라 또다시 이제 일을 찾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저랑 같이 한 기수로 나온 예, 고향 동생인데 일하는 곳이 이제 예, 마트 캐셔인데 그 건물이 팔렸다고 해요.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음, 남일 같지 이제 않아서 예, 많이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 직장이 이제 해고당하고 예,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게 뉴스로 많이 접하긴 하지만 예, 직접 내가 이제 겪은 것들이 아니라서 저도 이제 반반 불안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혼자 일한다고 해서 그냥 이제 마냥 감사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예, 저랑 같이 했던 분들이 예, 직장을 이제 잃어야 되고 또 피를 나는 동생보다 이제 더 이제 진한 예, 그런 동생이 또 이번 달까지 일하고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 또 세상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열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요. 국민 과부입니다. 되게 웃기죠? 제목이. 그냥 과부도 아니고 국민 과부. 제가 북송되어서 정거리 감옥에 있을 당시에 북한의 상황이 그렇게 열악했습니다. 음, 12 교화소의 해령 정거리 교화소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나에게는 세 번째 겨울이다. 이제 이 겨울만 지나면 나도 그리운 부모님들이 있는 고향으로 출소될 수 있다. 이 건강한 사람들이 꼭 필수로 거쳐서 지나가는 이 화목반에 나는 한 달 전에 전방되어 왔다. 겨울이라 젖은 나무로 취장해서 우리들이 밥을 지을 수가 없어서 마른 나무를 해야 된다고 화목반 간수가 우리한테 지시를 한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정거리 날씨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옷이란 옷은 몽땅 꺼내 입었고 양말이란 양말은 다 꺼내 신었다. 귀에 기마개를 하고 입만 열면 입가가 하얀 성게로 변하는 엄동설안에도 우리의 나무하기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다. 눈 덮인 산으로 미끄러지며 올라가 마른 나무를 찾아서 산만리 끝에 마른 나무를 끌고 산길에 내려와 도끼로 잘라야 했고 그것을 또 메고 가야 했다. 사실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징역살이를 시키려면 최소한 일 시킬 도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령 전거리 12교화소는 아마 북한의 전역의 교화소도 다 그렇겠지만 정말 징역살이에 필요한 도구도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죄인인 우리들이 가족을 통해 들여오거나 또 우리가 덜 먹으면서 면식 온 펑펑이 가루를 주고 좋은 도구로 바꿔야만 했다. 그래야 징역살이가 편하니까. 그래서 도끼, 쇠할초, 끌바 등을 모두 그렇게 준비했다. 사실 쇠할촉은 교화소 안에 있는 작은 용광로에서 몇 달에 한 번씩 부어서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주철 함량과 강철 함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무르게 나온 것들도 있었고 단단한 것들도 있었는데 단단한 것은 교화소 밥 한 덩어리로 바꾸어 쓰기도 했다.
이 쇠활척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무를 하산하고 내려올 때 끌기 쉽게 나무 맨 앞에다가 삼각형으로 생긴 이 쇠활척을 도끼로 이제 꽂아야 되는데 쇠가 물으면 튕겨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일쑤고 나무에 꽂혔다 할지라도 이제 끌고 오는 도중에 나무에서 뽑혀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 쇠활척은 웬만하면 다 단단한 곳으로 이제 선호를 했다. 그 쇠활척에 가운데가 구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구멍에다가 이제 끌발에 끈을 매고 우리는 그 끌발을 이제 매고 하산하기도 했다. 우리는 산에서 메고 내려온 강대를 평평한 곳에서 등에 메고 가기 쉽게 도끼로 잘라야 했다. 근데 나무가 이제 너무 말라서 도끼질 몇 번만 해도 손바닥이 얼얼하게 부었고 껍질이 막 벗겨졌다. 아프지만 죄인이 신분이니 안 할 수는 또 없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확하게 반년을 이 하목반에서 있다가 출소를 해야 되는데 발과를 책임진 간수는 교학과 간수가 아니고 죄를 짓고 교화소에 들어왔어도 구르장에서 신문 당시 무서워서 털어놓지 않은 여죄를 조사하는 보안과 간수가 동원되어 온 것이다. 근데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상 사람들을 굉장히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손톱 끝만한 잘못에도 용서가 안 됐고 용서를 하지 않는 사실은 피도 이제 눈물도 없는 그런 간수였다. 우리는 하산에 온 나무를 이제 양옆에 놓고 그리고 또 주워서 온 강대를 끄서다가 알아서들 나무 밑받침으로 끼는 나무가 없어도 나무 구루터기가 아니면 젖은 나무를 눕혀놓고 나무를 이제 잘랐는데 다들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나무를 자르는 폼이 정말 본새가 다 달랐다. 겉만 젖었지 나무 속은 너무 말라서 도끼를 넣으면 튕겨나가고 나무가 잘 쪼개지지 않았다. 열심히 나무를 반으로 쪼개고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등에 메고 내려갈 수 있게 우리는 또 차곡차곡 묶어서 멜바에 꼭 묶어놓고 하산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무 쪼개주고 단 묶는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다. 왜냐하면 정거리 교화소의 1200명 중에 80%는 중국에서 북송된 이들이 대다수라 서로 동질감이 많은 인간적으로 측은함도 있었고 담임 간수가 하도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빨리 하산해야 하니까 우리는 정말 지옥 생활에 눈치 많은 백단이었다. 눈치밥으로 살아냈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 날 동안 마른 나무딸을 만들려고 하니까 손바닥 여기저기 물집이 터지고 피딱지가 자리를 잡았다. 마른 나무만 규격으로 잘라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아침 일찍 산에서 직경이 30cm 되는 아니지 30cm 되는 참나무를 2대씩 잘라서 하산시킨 후에 또 마른 나무를 잘게 패서 등에 메고 양쪽에 하산한 나무를 눈길에 끌고 가야 하는데 사실은 내려가는 일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맨몸으로도 눈길이 미끄러워서 잘 내려갈 수 없는데 우리는 교화소에 있는 한 살아도 죽어도 죄인이었다. 그렇게 패고 쪼갠 장작을 착착 쌓아서 멜바에 메고 얼음이 진 산길로 내려오면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꼬꾸라지기를 몇 번을 했다. 엉덩이가 나가고 무릎이 나가고 안 넘어지려고 장단지에 너무 힘을 넣어서 산 아래로 다 내려오면
몸 안에 온 기운이 쏙 빠져나가 하나같이 영혼 없는 사람들 같았다. 기나긴 겨울도 모자라 봄까지 안악리들 등으로 두 팔로 날라온 나무들을 교화소 주장으로, 또 담당 간순의 집으로, 또 어느 간순의 짐실로, 또 처병들의 식당으로, 정말 우리는 온몸이 멍이 들도록 나르고 또 날랐다. 우리는 긴 겨울 전거리 동장군 품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정말 죽지도 않고 지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다. 몸이 12조각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무, 도끼, 쇠살촉, 멜바하고 친해야 하는데 정말 그 중에도 특히 도끼하고 정말 친해야 한다. 무서워하고 겁나면 도끼를 들고 나무에 다가갈 수도 없거니와 담임 간수의 눈에 나서 출소하는 날까지 인간이야의 개돼지 취급을 달고 살아야 했다. 그래서 일단 발반, 하목반에 전방되면 정말 죽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우리는 적응해야 했었다.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 모태에 나무를 누이고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를 휘두르면서 나무를 빠개는 폼을 보면 정말 사회에 웬간한 남자들도 울고 갈 정도였다. 정말 우리 그 형상들을 보면서 과부 중에서 우뜸 과부들만 골라서 교화소에 다 모여놓은 것 같다느니, 아니면 나라에서 과부를 양성하느라고 여기로 보냈다느니, 하나부터 열까지 힘든 북한 생활에 딱 어울리는 국민 과부들이 우리라는 등 담임 간수가 없는 틈을 타서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다. 우리는 도끼 한 자루만 있으면 남자들도 꺼리는 산판에서 살아서 숨쉬는 아름드리 나무들도 척척 쓰러뜨렸고, 아름드리 원목을 베어 눕히고 토막을 내서 눈길을 따라 끌고 산 아래로 밀어뜨리는 능력 있는 여자들로 변해버렸다. 배급도 월급도 없어진 북한에 남편은 사실 그때 직장보다 악바리 같은 아낙네들이 힘이 더 필요한 나라로 변해 갔었다. 오히려 과부가 더 살기 편한 세월로 변해버렸으니 과부가 대세라고 입을 모아 우리 비참한 현실을 잠시나마 또 잊어보려고도 했었던 것 같다. 사실 그때 내가 교화소에서 출소하고 나오니 북한의 그 월급도 배급도 이제 끊긴 지 10여 년도 더 넘었다고 한다. 사실 이름만 직장이고 실제로는 인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되었다. 속해 있는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못 살게 하니 아무런 대가도 없지만 남자들은 직장에 꼬박꼬박 출근해야 했다. 그렇게 아낙네들만이 생활 전선에서 힘들게 가족을 위해서 악을 쓰니 가장의 지위가 남편에서 아낙네로 자리가 서서히 바뀌고 가고 있었다. 또 이혼하고 혼자 된 여자도 살만한 세월이기도 했다. 나라의 경제가 거의 허리가 휘어져 재구실을 못하고 가부장적인 남자들도 행동 반경이 점점 작아졌다. 정말 아줌마들은 살아보려고 생활전선에서 영악을 떨면서 내 가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세월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가정에서 남자들은 실세였다. 근데 그 남자들은 어느새 걸그림 혹은 집 지키는 강아지로 통했고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되어버렸다. 조선노동당이 빛나는 지도로 북한의 이 나라 남자들은 위축되고 낮아져서 남편의 자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자리가 되었다. 요즘은 북한에서도 혼자 사는 것이 대세라고 한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 만한 능력이 있는 남자가 없다면 결혼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한다. 남자 없이도 혼자서 자기 반나는 건사하고 있는데 왜 굳이 결혼을 해야 하겠나.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다 기피한다고 한다. 여자 혼자 사는 것이 남 부끄럽지 않은 세월로 변해버린 북한을 나는 눈에 넣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이제 출소하고 나서 진짜로 한복판에서 반년 정도 이제 산에 가서 참나무 이제 도끼로 밑둥 자르고 격가지 치고 하산하고 또 이제 내려와 가지고 또 이제 메고 가기 쉽게 이제 막 잘라 했죠. 그진하게 딱 이렇게 그것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집에 왔는데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동생이 남자 동생이 뭐 이제 기차로 몇 정거장 가가지고 깊은 산에서 이제 군대들이 깊은 산에서 나무를 원목들을 이제 도벌하는 거죠. 나라에서 몰래 그 도벌한 것들을 가만히 시장에 파는 것을 이제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동생은 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북한의 남자들은 거의 매어서 사니까 직장에 돈이 없어도. 제가 남편이 아니고 동생이 일하러 나간 틈을 통해서 트랙터로 이제 한 차 정도 되는 나무를 제가 한 4시간 동안 다 팼습니다. 또 왜 패기 쉽게 톱으로 이렇게 다 잘라서 규격이 딱 맞춰서 가전하게 이제 온 것들이라 패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반년 동안 이제 했었던 거잖아요. 저녁에 동생이 이제 대문짝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해야 될 거니까 대문짝으로 막 봄이 들어왔는데 이제 나무가 다 패어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누나 이거 누가 다 우리 집에 누가 왔었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와? 내가 했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런 것도 배워주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교과서가 지옥인데 뭐 배워주고 안 배워주고 있냐? 다 해야지 닥친 대로 살아나오려면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점점 추위가 오는데 제 동생들 어떻게 또 겨울을 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장거리 교과서에서도 또 이제 돌아가실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또 이제 사회 사람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쓴 자서전 뭐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잘 익히지도 않거든요. 아프고 슬픈 얘기를 잘 이렇게 들어주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고 슬프고 불편하니까 안 듣잖아요. 근데 저는 또 오늘도 이제 읽어야 됐고 해야 돼서 그렇게 또 열심히 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그 뭐지? 건강 관리 게을리 하지 않고 잘 지키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